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실 차는 스티븐 스미스 티메이커의 넘버 1851. 이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블랙퍼스트 티 종류를 좋아해요. 꽤 오랫동안 좋아했고요. 생각보다 많은 블랙퍼스트 티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홍차는 아침에 어떤 영국식 문화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은데, 홍차는 아침에 뭐 간단한 식사와 곁들여서 먹는 문화들에서 기인했겠지요. 그래서 영국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회사에서 블랙퍼스트 블렌딩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차는 스티븐 스미스에서 나온 블랙퍼스트 블렌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스티븐 스미스 티 메이커에서 블랙퍼스트 블렌딩 이름에 블랙퍼스트가 를 붙여서 나온 차는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블랙퍼스트 티에 어울리는 차들은 꽤 있고요. 뭐 칸디도 그렇고 브라민도 그렇고 약간 블랙퍼스트 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름을 나 불퍼 이렇게 하고 나온 차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차는 재밌게도 보이차 블렌딩이에요. 아마도 숙차일 것 같고요. 또 막 보이차의 맛이 확 느껴지거나 하진 않았었거든요. 저는 한 2년 전쯤에 티백으로 이 차를 맛보았어요. 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스티븐 스미스 티를 구입을 하게 된다면 이 차를 꼭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해두었었고, 지난번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쯤 스티븐 스미스 티를 사면서 이 차를 가장 먼저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5g을 계량했고요. 방금 전까지 다관을 애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그렇다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모래시계를, 3분짜리 모래시계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먹다 남은 체리를 살짝 놔두면 딱히 있어 보이진 않죠? 네. 두고 차를 마실까 합니다. 이 다구가 이 다관이 한국 도자기에서 나온 베아띠라는 시리즈였는데요. 이렇게 아주 완전한 구체로 나오는 다구 그 티포트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한 구형이 점핑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또 혹시 더 맛있을까 하여. 그래서 아마 그 홍차 드시는 분 중에는 이 베아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구입한 지 한 5, 6년 정도 되었고요. 자주 쓰고 있어요. 우림용 티포트로. 홍차를 드실 때, 깜빡했네. 홍차를 드실 때는 꼭 그래야 된다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2개의 티포트를 사용하죠. 우리는데 사용하는 우림용 티포트와 차가 다 우려지면 옮겨 담는 세컨 티포트, 이렇게 2개를 사용합니다. 그냥 두면 차가 너무 써지니까 입차를 우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동양 다구에서 보면 수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잔에 한 번 따르기에는 양이 많고 그냥 두면 써지고 떨어지니까. 특히 중국차는 그래도 조금 덜한 편이지만 홍차 같은 경우는 탄닌이 더 많은가 봐요. 서양 홍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써지는 거겠죠? 써지기 때문에 그렇게 세컨드 티포트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차를 마시는데 수구도 아니고 수구라고 부르기엔 약간 그렇고 또 그렇다고 티포트는 아니지만 세컨드 포트로 사용할 큼직한 한국 국내 작가분이 만든 저그를 준비했어요. 마침 잔과 색이 잘 맞네요. 읽던 책들을 요즘 딴짓을 안 하고 부지런히까지는 아니겠네요. 책을 읽고 있고요. 한국 작가들 책이 요즘에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승우 작가의 책이 집에 한 권 더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잘 읽었고 한번 나 언제 꼭 이 책을 사야지 라고 해두고 솔직히 말하자면 깨끗한 중고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원하는 책을 최대한 구입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여러 상황상. 이 책은 꽤 그림도 많고, 그림도 한국 작가분께서 그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서재민이라는 분이 그리셨군요. 화가가 그리셨군요. 이제 이 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짧은 글들이라 쉽게 읽지 않을까. 제목이 약간 만든 눈물, 참은 눈물. 의미심장하죠? 그동안 모래시계도 다 내려갔고 차가 다 우려졌네요. 전형적인 불퍼는 주로 실론과 아쌈을 블렌딩하는 건데요. 꽤 다양한 버전의 불퍼들이 나오면서 대부분 불퍼는 클래식 블렌딩이거든요. 다른 게 별로 안 들어간, 가향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안 들어간, 물론 들어간 것들도 꽤 많습니다. 마리아주 프레리에서 도시 시리즈로 불퍼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도 물론 아주 많은 불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홍차 드시는 분 중에 불퍼 좋아하시는, 블랙퍼스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나는 불퍼를 정복해 보겠어 라는 어떤 도전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마 평생 드셔도 쉽지는 않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마셔본 것만 해도 몇십 종은 되는데 세 발에 피거든요. 대부분의 차 브랜드에서 블랙퍼스트 티라고 이름 붙은 것만 해도 두세 종 이상씩은 꼭 나와요. 그것을 감안하면 다 마시기는 정말 쉽지 않겠죠. 이 잔이 영국의 여왕님 90세 생신 기념 잔인데요. 저는 아마 그때 몇 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생일 선물을 미리 땡겨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부터는 생일 선물을 꽤 괜찮은 걸로 아이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엄마 이거! 이렇게.
책을 사주거나 찻잔을 사주거나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 몇 년은 책이었고요. 그 전에는 찻잔들을, 그래서 아이가 사준 찻잔들 생일 선물로 갈취한 갈취라고 하면 되게 나쁜 것 같은데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창문을 좀 닫을까 봐요. 문이 좀 약간 너무 소음이 큰 것 같은데 일단 제게 방해가 되네요. 녹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잠시만요.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잘 쓰면 참 좋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아직 뜨거워요. 책 날개에 작가 소개가 재밌어요. 소설을 쓰는 것이 내게 부여된 이 지상의 보직이라고 생각한다. 소설가가 된 후 쓰지 않고 산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유능해서가 아니라 맡았기 때문에 쓴다. 맡았기 때문에 쓰면서도 유능하지 않아서 자주 회의한다. 그럴 때는 잘 쓰는 것보다 끝내 쓰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자위한다. 그 외에 다른 욕망이 별로 없다. 할 수 있는 한 하지 말자는 주의다.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는 사도 바울의 질문을 자주 되새긴다. 복무를 잘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작가 활동이 조금 있고, 문학상도 몇 개 받았다. 꾸준함, 즉 우둔함에 주어진 보상치고는 과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설민석 선생의 강사에, 설민석 강사의 한국사 강의라든지 뭐 이런 강의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 한국사 강의를 뭐 쫙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조선사, 한국 조선, 그걸 쭉 들을, 한국사 강의에서 조선 부분을 쭉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주관일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설민석 강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겸양지덕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물러나야 될 때를 알았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처세에 능한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그 처세라는 게 우리는 약간 지금은 곡해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손을 비볐다 발을 비볐다, 곱씹 조아리고 이랬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때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닌가.
처세에 관해서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겸양지덕의 말을 해요. 물러날 때 라는 사람들의 뒤가 험하고 처참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방금 사도 바울의 질문, 받지 않은 것이 없다.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부터 약간 그게 느껴졌는데, 되게 조심스럽고 겸손한 사람이구나를 느꼈는데, 상이 과분하다. 그것도 뭐 우둔함이나 꾸준함에 대한 보상이다. 뭐 이런 개념 자체가 그렇네요. 책을 두 번째 읽으면서 이제야 작가 소개를 읽었습니다. 참 재미난 부분이, 저는 이제 홍차를 먼저 마셨고, 홍차를 한 10년 가까이 마실 때쯤 중국차를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동양 중국차를 비롯한 뭐 대만 차라든지 뭐 이런 차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참 재미난 부분이, 홍차를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드시면 대만 차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관심 분야가 약간 넓어지시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중국차류로 청차류를 마시기 시작했죠. 대만의 다양한 브랜드들, 다양한 블렌딩들 뭐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또 드시다 보면 중국차의 어떤 정점처럼 여겨지는, 보이차로 중국엔 가시거나 뭐 또 그 과정에서 일본 차들 접하면서 말차도 이렇게 드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청차를 드실 때까지는 많이 뭐 홍차와 청차를 병행하는데, 보이차까지 넘어가시면 홍차를 더 이상 안 드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마 그 성향이, 차가 가지는 성질, 성향이 조금 달라서가 아닌가. 홍차는 굉장히 직접적인 맛과 향과 강한 인상이 있다면, 보이차 같은 경우는 섬세하고 여린고, 어떻게 보면 심심할 수도 있는 이런 느낌이 있으니, 아마 이쪽이 이제 약간 더 순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간이 되게 강한 음식을 먹다가 이제 미식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좀 다양한 음식을 먹죠. 다양한 국가의 다국적 음식, 다국적 식사들 뭐 하게 되잖아요. 하다 보면 하다가 또 그 분야에 더 관심이 있으면 이제 약간 천연 재료, 최대한 재료 본연의 맛을 중시하는 음식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예전에 먹던 강한 간의 곱창전골 이제는 좀 못 먹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생식, 채식 위주로 하다가 곱창전골 먹으려면 약간 한 입은 먹겠는데, 뭐 이거 다 먹기엔 나는 약간 불편하네. 전처럼 맛있는 느낌이 아니네.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취향이 약간 변하는 거겠죠. 저는 홍차는 이럴 때 좋고, 보이차는 이럴 때 좋고, 또 청차는 청차대로 이럴 때 좋아서 아직 다 못 끊고 두루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의 기준은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홍차 같은 경우는 맞아 그램당 차 한 밀리리터당 카페인이 더 높기 때문에 홍차나 말차는 주로 오전에, 그래야지 하루의 카페인 양을 어느 정도는 가늠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이 차는 되게 숙차가 들어갔다는 느낌을 약간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숙차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진 않아요. 근데 그래, 숙차의 단맛과 구수한 맛이 있긴 있지. 모르고 마셨으면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의뢰껏 마시던 아쌈, 실룬, 다즐링 뭐 이런 홍차들과는 다른 맛이 있는데, 이 중국 홍차를 좀 섞었나? 뭐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또 그거랑은 또 달라서 전형적인 불퍼가 실론과 아쌈의 조합, 비율의 차이 뭐 이런 거라면, 중국 차들 시장이 좀 확대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김운하고의 블렌딩이 되게 많았어요. 전홍하고의 블렌딩도 있었어요. 리시티의 차이나 처음엔 원래 이름은 차이니즈 블랙퍼스트 티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차이나 블랙퍼스트로 바뀌었더라고요.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은 그래요. 그랬는데 그렇게 전홍이 들어간 애들도 있고, 대체로 서양에서도 기문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기문을 많이 써서 블렌딩을 하곤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도 많이 마셔봤고, 그러다가 이제는 중국차의 아까도 정점으로 여겨지는 보이차까지 섞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재밌어요. 차의 종류가 워낙 많은데 걔네들을 또 섞을 수 있으니까 더 다양해지겠죠. 그러다 보니 뭐 단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 약간 나 다 알아 뭐 약간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 대해서 다 한다는 사람 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 니가 막 이런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종류가 너무 많고 종류도 많은데 섞을 수 있고, 심지어 빈티지 와인의 빈티지처럼 해마다 달라요. 작황에 따라서 다르고, 또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도 너무 다르고. 근데 그래도 홍차는 약간 정형화된 어떤 이런 맛으로 그 차를 만들어내고 이런 맛으로 그 차를 만들어내고, 이게 정해져 있지만 중국차는 또 그 기준이 잘 아니거든요. 그 맛을 라기보다는 나온 대로, 예, 거기다 약간 뭐 제다의 기술적인 면이나 어떤 보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추가되긴 하겠지만, 대체로 본연의 그대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가늠할 수 있나. 최소한 한 종류를 10년 이상씩은, 최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이차를 어느 정도 알려면 보이차를 한 10년은 마셔야지 보이차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 같더라 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고백하자면 저는 홍차를 한 10년 마시고 나서야 여기에는 실론하고 아쌈이 들어있는 것 같아 정도를 알겠더라고요. 실론 아쌈 들어있네, 어느 정도고 막 이렇게까지도 아니고 들어있는 것 같아, 아닐 수도 있고 이 정도를 알게 되더라고요. 홍차를 한 10년 마시고 나서야. 그래서
다 아시는 분들은 물론 저처럼 그냥 집에서 대충 마시는 게 아니고 공부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10년까지 안 걸리시겠죠? 그래도 맛봐야 되는 차의 양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5년은 꾸준히 드시고 다양한 차도 맛을 보고 또 이렇게 테이스팅이라고 하죠. 맛보면서 차이, 다양성, 실론에도 이만큼 다양하고 아쌈도 이만큼 다양하고 다즐링도 물론이고 드물긴 하지만 아쌈이나 다즐링은 좀 많죠. 그 해에 따라서 뭐 그거에 따라서 되게 좀 차이를 많이 두고 실론은 지대 고지대냐 저지대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확실히 그것에 따라서 다원에 따라서 또 해에 따라서 뭐 빈티지라고 말하는 해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그렇게 아쌈 같은 것도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또 그렇게 찾아 마셔본 적도 있고요. 실론도 저지대 고지대 다원별로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마신 적도 있고 저는 실론을 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 정말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맛을 보려면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겠다. 왜냐면 아무리 카페인에 강해도 아무리 뭐 차의 어떤 것들에 강하고 나는 많이 마실 수 있어 해도 그래도 마실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어요. 더 너무 과하게 집중해서 욕심껏 마시다 보면 1, 2년 사이에 약간 간이나 이런 데 무리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꽤 많이 마시는 편인데 저보다도 뭐 공부하기 위해서 2배, 3배 이상 드시는 분들은 약간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공부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시고 사실은 이런 말을 드리는 것도 다 너무 앞서 나가서 저분들 거만거만하게 지내고 있어서 약간 질투 섞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책이 되게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바풀이 묻은 걸까요? 본드가 약간 묻어있는 걸 보면 왠지 책은 한 번도 펼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뭐 파본 취급을 당했던 책인가? 저는 뭐 괜찮아요. 이런 것도 읽는데 문제만 없으면. 되게 공손해요.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공손하지?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인데 저는 고백합니다. 먼저 톨스토이와 카프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아니 거의 몰라요. 네. 네, 작가의 말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카프카는 맞설 수 없는 상황에 맞서야 하는 실존의 아이러니를 우화 형식에 담은 짧은 소설을 여러 편 썼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지상에서의 참된 삶에 대한 성찰을 민화 형식에 담은 짧은 소설을 여러 편 썼습니다. 카프카의 짧은 소설은 긴 질문지와 같고 톨스토이의 짧은 소설은 긴 답지와 같이
내게는 느껴집니다. 잘 쓴 답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질문이 생기고 잘 만들어진 질문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답이 떠오릅니다. 카프카는 질문을 통해 대답하고 톨스토이는 대답을 통해 질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카프카는 대답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톨스토이는 질문하기 위해 대답했다고 할까요? 사실이 그렇다면 이들의 소설에서 질문과 대답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영화를 잘 안 봐요. 한때 엄청 많이 본 적도 있었는데 엄청까지는 아니고 영화광이라고 보기에는 영화를 좋아해서 잘 봤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은 잘 찾아서 봤었는데 시간이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쪼개 쓰고 알뜰하게 사용을 한다고 해도 똑같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게 됐잖아요. 사람은 점점. 그러면서 저는 책을 더 읽고 싶은 욕구가 더 커서 영화를 조금 등한시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보고 싶고 관심 있는 것만 한 번씩 찾아서 봅니다. 최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상도 받았고 칸네에서 또 사람들도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봉준호 감독의 어떤 영화들이 대부분 질문을 던지잖아요. 대답이나 확신을 준다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봤을 때 전 다 보지는 않았고 내용이나 어떤 주제만 봐도 이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 말을 웅변이나 연설로 하는 게 아니고 영화를 통해서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게 과연 뭘까? 라는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생충에 대해서도 스포일러가 있어서 감독이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른 리뷰나 이런 것도 관심은 있으니까 찾아보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대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봐야 되나 싶다가도 그만큼은 보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쨍하고 까랑한 불퍼를 좋아하신다면 얘는 좀 더 편하고 구수한 쪽이 강하고 마실수록 숙차 느낌. 저 이거 재탕까지 했잖아요. 있네요. 확실히. 왜 그때 그렇게 인식을 못했을까요? 티백이라서? 충분히 제대로 우리지 않아서? 아무래도 입차 상태로 충분한 우러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찻잎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있을 때 우러나는 것이 더 약간 섬세하고 정확한, 말하자면 차를 만든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정확한 맛을 드러내 준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홍차를 마셨을 때 약간의 텁텁함이 남는 아니 숙차를 마셨을 때 그 텁텁함이 약간 남아요. 그리고 꽤 열감 같은 어떤 그렇게 몸이 덥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확실히 한 가지 차도 한 번 마셨을 때랑 두 번 마셨을 때랑 다르고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알겠다는 것은 나에게는 과한 욕심이구나. 이렇게 결국 결론은 약간 내빼는 거죠. 내빼다는 단어 아시죠? 도망치는 거죠. 너 이것도 몰라? 너 차 되게 오래 마셨다면서? 나는 막 이렇게 점점점 막 이렇게 손을 꼼지락거리면서 이렇게 하기 위한 답변을 늘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차가 아주 깨끗해요. 근데 이 깨끗하다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차가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블랙퍼스트 티들을 마시고 티컵을 보면 까맣게 이렇게 차에 그게 어떤 성분이겠죠? 실론과 아쌈, 특히 아쌈에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가 약간 생기거든요. 까맣게 뭐가 흔적이 남아요. 커피 마시면 남는 흔적 같은 게 남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750에서 800 정도를 마시고 있는데도 전혀. 그래도 마지막에는 약간 걸름망이 아주 촘촘한 애가 아니라서 예쁜 게 더 주 특징인 걸름망이라서 분진이 남아있네요. 네, 이렇게 또 차를 배부르게 마셨습니다. 이 정도 마시면 배불러요. 그러면 또 이 차를 몸이 다 흡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뒤에 또 다른 차를 마십니다. 낮에는 아마 청차류를 마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밤에는 또 저녁 무렵에는 또 보이차 종류를 하나 더 마시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체리를 먹으며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려야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블랙퍼스트 티를 찾으시지만 너무 쨍해서 뭐 든든한 끼니와 함께가 아닌 가볍게 드시길 원하신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간단한 시리얼은 아니고 얘는 떡이랑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단 떡은 말고 기정떡, 절편 너무 찐득한가? 너무 달지 않은 설기류와도 잘 맞을 것 같아요. 빵이라면 뭔가 바르지 않은 빵이 더 잘 맞을 것 같고. 포틀랜드 불퍼와 함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이렇게 헛소리 하면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